자, 여러분, 파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히 에펠탑이죠. 맞아요. 프랑스의 심장이자 파리의 영혼,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바로 이 에펠탑이 사실은 파리 시민들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해서 제발 저것 좀 부숴버려 했던 골칫덩어리였다면 어떠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건축물이 그 엄청난 미움을 받다가 지금은 이렇게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된 걸까요? 흉측한 철골 덩어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떻게 파리의 가장 반짝이는 백조가 됐는지 오늘 그 기막힌 반전 스토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때는 볼트로 조인 역겨운 기둥이라니? 이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퍼부었던 악담이었어요. 도시의 수치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프랑스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 아닌가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요. 때는 1889년이고요. 장소는 1889년 만국 박람회 준비로 한창 들떠있던 파리입니다. 모든 건 정말 아주 거대한 꿈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뭐랄까 자신감에 꽉 차있던 시기였어요. 산업혁명으로 잘 나가던 베레포크,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만큼 대단하다. 이걸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889년 만국 박람회의 입구로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엄청난 걸 만들자. 이런 과제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의 주인공이 등판합니다. 바로 구스타브 에펠. 이 사람은요,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다리나 기차역 같은 걸 아주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짓기로 소문난 그야말로 철의 마술사 같은 사람이었죠. 당시 철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펠이 내놓은 이 혁신적인 디자인, 파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상상 초월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특히나 예술 좀 안다 하는 그 파리의 예술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편지 내용 좀 보세요. 거대한 새 장이다. 철골 괴물이 파리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망칠 거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파리 건물들 사이에 웬 시커먼 공장 굴뚝이냐면서 예술의 도시에 똥물을 끼얹는 짓이라고 온갖 악담을 퍼부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구스타브 에펠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자기 비전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파리 한복판에서 그 논란의 철의 거인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건설 과정. 숫자로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부품만 해도 무려 1만 8천 개가 넘어요. 이걸 컴퓨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설계해야 했고요. 또 이 부품들을 연결하는 리백, 그러니까 대목 같은 건데 이걸 250만 개나 일일이 망치로 두들겨서 박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정말 하늘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쇠 퍼즐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속도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사가 세상에 2년 2개월하고도 5일 만에 끝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어제보다 더 높아져 있는 탑을 보는 파리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저게 뭐지? 하는 경이로움,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대단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1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사망자 수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높은 곳에서 일했는데도 공사기간 내내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에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한 거죠. 당시 다른 건설 현장 생각하면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889년 드디어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에펠탑이 그 모습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냅니다. 과연 결과는? 그토록 비난하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대중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무려 200만 명이 이 탑을 보러 온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없어서 사람들이 1700개가 넘는 계단을 직접 걸어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꼭대기에서 파리를 내려다보기 위해 기꺼이 그 고생을 한 거죠. 이건 뭐 구스타브 에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부신 성공 뒤에 사실은 아주 슬픈 시한부 운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에펠탑은요, 처음부터 딱 20년만 서 있다가 철거될 운명이었어요. 그냥 박람회를 위한 쓰고 버리는 임시 구조물, 일종의 거대한 기념품 같은 거였죠. 자신의 분신 같은 이걸작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걸 에펠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탑을 구할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 탑은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야. 파리에, 아니 프랑스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이걸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아주 똑똑하게도 과학에서 찾아냅니다. 에펠은 이 탑을요, 거대한 과학 연구소로 변신시켰어요. 여기서 날씨도 관측하고 바람이나 중력 실험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썼죠. 하지만 에펠탑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라디오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높은 구조물이 라디오 안테나로 쓰기에 완전 딱이잖아요. 이게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이 탑 꼭대기에서 독일군 암호를 잡아내면서 에펠탑은 그냥 쇠떡이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파리시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이 탑이 그냥 고철값으로 따질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철거 계획은 공식적으로 취소! 바로 이 순간 에펠탑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에펠탑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선 철골 괴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파리를 넘어서 프랑스 전체를 대표하는 모두가 사랑하는 철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에는 매년 거의 7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에펠탑을 찾아온대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박람회 때 200만 명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돈을 내고 방문하는 건축물 중에서는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이제 에펠탑은 그냥 높은 탑이 아니죠.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낭만의 상징이 된 거고요. 또 프랑스 국경일에는 여기서 터지는 불꽃놀이가 장관이죠. 축제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파리 사람들의 일상과 기쁨 속에 완전히 녹아든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결국 에펠탑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모두가 말도 안 돼, 저건 불가능해 라고 비웃었던 하나의 꿈이 결국 어떻게 현실이 되고 시대를 뛰어넘는 상징이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어쩌면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그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